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이번 8월 달에는 찢어지게 더운 여름을 즐기게 해줄 여름 향기 나는 작품들을 들고 왔습니다. 이름하여 여름이었다 특집. 여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 커피 프린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그 시절 감성으로 떠나볼까요? 네. 좋아요. 생계를 위해 남자, 오빠, 아들인 척하는 씩씩한 가장 고은찬. 재벌집 손주이지만 대책 없이 살다 할머니의 등살에 카페를 맡게 된 최한결. 한결의 사촌이자 유주에게 버려졌다가 다시 만나는 친절한 방송음악가 최한성. 그림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화가이자 사람을 홀리는 레전드 미녀 한유주. 이중 고은찬은 우유 배달, 태권도장 사범, 음식점 배달, 인형 눈알 붙이기 등등 24시간을 쉴 새 없이 일하며 사고뭉치 엄마와 동생을 케어하는 가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할머니의 강요로 맞선을 봐야 하는 재벌가 손주 한결의 애인 행세 알바까지 하게 되는데요. 또 아침에는 한성의 집에 우유 배달 일을 하며 한성이와 그의 반려견 쓸자와도 친해집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고은찬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씩씩하다. 씩씩하다. 당차다. 잠시만요. 빼미님 지난주에 없었는데 돌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하고 왔어요. 괜찮으신가요? 네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다들. 그 걔도 쓸자도 안 걸린다는 그거요? 네. 표정이 쓸쓸해 보여요. 그래서 씩씩하다? 네. 저는 부침성이 좋다. 누구한테나 네. 먼저 잘 다가가는. 저는 뭔가 그렇게 밖에서 엄청 막 그러셨어요? 막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은찬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스스럼 없이 대하는 게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뭔가 은찬이의 귀엽고 밝은 매력이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내려놓고 덩달아 약간 웃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생각했는데요. 한성이랑 고민 상담할 때 그 은찬이의 그런 매력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제가 지금 아까 4가지 인물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 네. 인물 중에 최애, 그나마 아하, 마음에 최애캐. 든다. 쓸자 안 되나요? 4명 중에 4명 중에? 그 등장 인물 중에로 가볼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조연들이 굉장히 귀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커피 프린스들도 있고 쓸자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매력 터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그 중에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저 먼저 해보자면 저는 은찬이 동생인 은세. 은세가 하는 말이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 푹푹 꽂아서 맞는 말을 한다. 물론 좀 싸가지 없고 동생이 꿀밤 지어받고 싶은 모먼트가 있지만 은찬이에게 부족한 점을 가장 잘 케어해주는, 그래서 이 드라마에 제 사이다 같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투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맨날 자매님 진정하셔 맨날 이러잖아요. 맞아요. 상황을 귀여운 잘 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은세가 민엽이한테 하는 행동까지도 그래서 제가 싸가지가 없다를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해드렸다. 하지만 뭐 미인을 얻기 위한 그쵸? 민엽이의 노력이다. 그의 노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최애 캐릭터는 선기. 저도요. 진짜요? 통했다. 예. 왜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되게 뭔가 신비스러운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말수도 없고 좀 무뚝뚝하고. 근데 나중에는 애가 구구절절 은찬이 편을 들어주고 맞아요. 항상 은찬이한테 도움이 되게 해주더라고요. 뭔가 의리가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그 같이 일하는 프린스 애들 중에 제일 사람 댐댐이가 좀 괜찮지 않나? 댐댐이라기보다는 은찬이한테 가장 도움을 주는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착 보이인 거 괜찮아요? 집착 보이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도합 6년을 순정파? 그쵸, 순정파죠.
저는 그거에 동의하진 않고요. 근데 그냥 일단 그 주연 4인방이 너무 다 빌런이어가지고 맞긴 해요. 아, 그 중에는 그냥 너네끼리 저기 외딴 데 가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살으라 하고 싶었어요. 중반부에는 인정. 진짜로. 인정이요. 그리고 하림이도 빅똥을 한번 싸고 민여비도 너무 찌질하고 맞아요. 맞아요. 성기는 그렇게 막 붐따 짓은 안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냥 차선으로 이렇게 나머지가 내려가서 올라간 순위가 올라간 어부지리로 1등 했습니다. 아, 저는 귀엽기는 하림이가 귀엽던데. 귀엽긴 하림이가 귀엽게 생겼지만 하는 짓이 마이찬. 형. 그 너무 귀엽던데요? 후반부에 그 짓을 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그거는 다음 주 방송에서 그럼요.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인 대행일에 이어 한결이 맡게 된 커피 프린스 1호점에 남자로 속이고 취직한 은찬이는 한결과 티격태격하며 급격히 친해집니다. 그리고 한성이와는 서로 고민을 들어주며 집에 놀러 갈 정도로 친해지죠. 은찬이는 이 둘에 대한 고민을 자신의 동생인 은세에게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 만나면 기분이 뽀송뽀송하다고 해야 할까? 따뜻한 솜니불, 아침 햇살 같은. 좀 싫은데 괜찮아. 성격은 무지하게 까탈한데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좋았다, 싫었다. 아침 햇살 같은 남자가 최한성이라면 싫은데 왠지 모르게 다시 좋은 이 남자가 바로 최한결이죠. 굉장히 은찬이의 표현이 저는 싹 와닿았는데 이 고은찬의 퍼스널 컬러를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빠밤 이건가요? 그럼요. 요즘 이 사람 옆에 있을 때 빛나 보인다. 그러면 고은찬의 퍼스널 컬러가 누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은찬의 퍼스널 컬러는 최한성인지 최한결인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어렵네요. 일단 근데. 하고 이유를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최한성. 오! 다르다. 달랐다. 한성이세요, 두 분 다? 전 한성. 전 한결. 저도 한결이에요. 그럴 수가. 그러면 역시. 소수파 먼저 들어보는 걸로 합시다. 왜 한성이에요? 왜냐면 일단 은찬이를 처음부터 여자로 봤다라는 점에서 전 되게 높게 샀고요. 저 반대로 말했어요. 이성균 씨를 생각하면서. 이름도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정말 드라마를 어떻게 보신 차차.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한성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어서 말을 해보자면 은찬이를 여자로 처음부터 봐줬고 은찬이가 마음고생을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은찬이 입장에서는 퍼스널 컬러가 한성이지 않을까. 좀 기댈 수 있고 이런 느낌? 저도 좀 추가를 해보자면 은찬이가 한성이 앞에서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악기가 씌인다고 하죠. 은찬이의 악기가 씌이는 모습은 한결이랑 막 투닥투닥 싸우다가 밑바닥까지 갈 때 주로 나오고 한성이랑은 서로 되게 대화를 많이 하고 의지가 되고 서로 약간 도움이 되는 관계 이런 것처럼 보여서 둘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되게 편안하고 예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쓰이자까지 귀여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네오님이랑 반대예요. 저는 그래서 한결이랑 퍼스널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한성이랑 있을 때 더 편해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부드럽고 뭔가 좀 더 대화가 대화대로 흘러간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한성이랑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은찬이가 한결이랑 있을 때 좀 노발대발하고 유치해지는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저는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한결이랑 있을 때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한결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솔직한 모습까지 다 보여주는 게 퍼스널 컬러에 더 그렇게 빛난다. 아득바득 우기고 싸우고 떼쓰고 유치하게 구는 게 그게 퍼스널 컬러 같아요. 저는. 근데 누구나 그런 면모가 있을 수 있지만 한성이 앞에서
은찬이가 그걸 숨기는 게 아니라 굳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맞아요. 되는 걸 수도 있지 않아요? 좋은 모습만 누구지? 보여줘도 되는. 담비 같은 측면 있잖아요. 사람마다 떼쓰는 측면이요? 그쵸.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 앞에서는 그 모습이 자꾸 나오고 어떤 사람은 굳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 텐션이 유지가 된다면 뭔가 그게 숨기지 않아도 뭔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잘 흘러간다 관계가 라고 생각했어요. 한성이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 저도 은찬이가 누구랑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이 더 마음에 드는가를 생각을 하면 한성이지 않을까. 좋은 거는 한결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연애와 감정의- 결혼 그쵸. 그런 느낌. 도파민의 도키도키 감정은 한결이겠지만 내 아이가 나라는 사람으로서 더 좋을 때는 한성이와 대화할 때가 아닐까. 약간 20살 초의 연애와 30살 초의 연애 그런가 보는 느낌? 근데 한성이랑은 뭔가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느낌은 없지 않아요? 근데 한결이랑은 뭔가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제가 어제 이런 표현을 봤는데 잘 맞는 관계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대요. A는 퍼즐이랑 퍼즐이 조각이 딱 잘 맞아서 사귈 때 엄청 편한데 헤어져도 각자의 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대요. 근데 어떤 잘 맞는 관계는 한 명은 밀가루고 한 명은 물이어서 만나면 빵이 돼서 헤어져도 좋든 싫든 빵으로 살아야 된대요. 둘 다. 근데 약간 어떡해요? 빵이 빵 좋아요. 어떡해. 퍼즐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로는 못 돌아간다는 거죠. 나 원래 성격인. 빵 어떡하니?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한성이랑 은찬이는 퍼즐이 딱 조각이 잘 맞는 느낌이라면 맞아요. 한결이랑 은찬이는 빵이랑 밀가루 물이랑 밀가루 같아서 잘 맞는 느낌? 근데 저거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물이랑 밀가루가 만나서 그냥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어쨌든 둘 다 더 맛있는 빵이 빵이 된 되니까? 거잖아요. 그쵸. 다음에 건포도 만나면 되죠 뭐. 초코칩이나. 세 명에서 네. 연애를 결국 안 돼요, 내가 안 돼요. 헤어져도 빵이라면서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12세 방송이에요. 이러면 곤란해요. 그럼 이쯤에서 살짝 궁금한 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한성 퍼즐 같은 남자 최한성 대 밀가루 같은 남자 최한결 누구를 더 만나고 싶으세요? 전 최한성이요. 뭐야? 아니 최한결 골라놓으시고 곤란해요. 저는 은찬이가 아니잖아요. 나라면 한성이 한결 미안. 은찬이한텐 한결이지만 나는 한성이다. 음. 그 지금 자기가 한성이 하려고 은찬이 한결이 준 거. 라이벌 제거한 아니에요? 거죠. 왜냐면은 저라면 그냥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요. 다정하고 한결이랑 있을 때 그런 약간 현관이라고 할까요? 너무 티격태격대는 그런 거 너무 에너지 낭비가 심할 것 같아요. 도파민은 좀 터질지언정 감정 소모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날 안정감 있게 해줄 남자가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두 분은요? 저는 보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보면서 골랐군요. 엄청 고민했어요. 둘 다 별론데 좋은 면이 또 세가지고 막강해가지고 얼굴이 막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결이. 아니 이 사람들 다 반대로 고르네. 뭐예요? 약간 추구미와 그게 다른 그쵸, 건가? 그쵸. 한결이가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은찬이의 이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싫은데 괜찮아. 막 미운데 좋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닐지 도파민이 뿜뿜하는 사랑은 한결이가 아닌가. 뭐 나중에 커서 한성이 만나면 되죠. 지금은 한결이. 저는 못 고르는데요, 진짜. 왜요? 둘 다 좋아서요? 네, 근데 둘 다 좋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 그냥 둘 되게 다- 다르게. 맞아요. 둘 다 좋다기보다 그냥 이번 연애가 어떤 사람이 걸리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랑은 한성이 같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속성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랑은 그러니까 저랑 합이 그렇겠죠. 한결이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누가 오느냐에 따라 어떤 연애를 하는지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럼 다음에 누가 올지를 정할 수 있다면
그걸 제가 어떻게 정하죠? 동시에 둘 다 지금 은찬이 같은 상황일 수 있잖아요. 셋이 둘 다 나 셋이 좋대. 사귈 순 없어요. 밀가루 어. 물 건포도는 안 돼요. 하나만 골라야 돼. 둘 다 내가 좋대. 은찬이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현실에서 일어날 일 없는.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미디어의 클리셰는 한결이를 선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맞아요. 진짜요? 이게 한성이 성격이 딱 서브남주 캐릭터다라는 맞아. 생각은 하면서 봤어요. 전 드라마의 약간 완벽 남주 느낌이 진짜요? 있지 근데 않나 약간 했어요. 나쁜 남자 하는 이유가 맞아요. 사람들이 현관에 아, 끌리는 맞아요. 그런 클리셰, 드라마를- 남주 클리셰라고 음. 생각해서 맞아요. 전 못 골라요. 그러면 이 그래요. 다음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좋습니다. 해보세요. 다음 좋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사실 둘 다 은찬이한테 잘해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더 미운지를 한번 제가 또 악당 고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번외로 준비를 해왔어요. 자꾸 일하는데 한결적이다 그 자체 안하무인 태도로 사람을 무안할 정도로 면박을 주면서 성질을 내는 최한결 대 엄청 스윗한 줄 알았는데 지 여친 전시회에 자기를 데려가서 은찬이 본인을 초라하게 만드는 최한성. 누가 더 별로세요? 둘 다 참 별로네요. 그렇죠. 나를 정말 내 자존감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덩달아 이제 둘 다 사실 한유주라는 여자와 떼지 못하는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이제 무조건 은찬이는 마음이 쿡쿡 아픈 이 상황. 하나 둘 셋 하면 말하나요? 은찬이 기준인가요? 제 기준인가요? 그럼 본인 기준으로 각자 본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한성. 최한결. 갈렸다. 우와, 전 갈렸다. 한성. 저도 한성이에요. 아, 전 한결이요. 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방대 잽잽잽 맞아요.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결이가 잽잽잽이죠. 근데 저였다면 이 두 상황에 대해서 둘 다 화를 내요. 예상이 참지 않아. 갑니다. 빼미는 참지 않아. 근데 내가 화를 냈을 때 나에게 더 손해가 되는 경우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한결이에요. 그냥 왜요? 나는 잘리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음. 한성이는 내 인생에 없어도 그냥 조금 공허하다? 맞아요. 이 정도인데 한결이는 사장님이니까 조금 그래서 더 별로다. 네. 음. 그러니까 내가 양껏 화를 못 낼 것 같은 사람이 더 눈치를 별로니까 화가 나는데도 그 와중에 눈치를 그쵸. 봐야 되는. 그쵸. 나도 막말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한결이 상황이 조금 더 저는 큰 것 같아서 저는 제 생각에는 한결이도 정말 만만치 않은 놈이에요. 이거 맨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일을 갈게 되거든요. 이거 직장 내 부들부들. 괴롭힘으로 직장 신고해야 내 돼요. 괴롭힘이에요, 이거. 눈물이 나려 그러네. 아무튼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도 돌아봤을 때를 상처. 생각을 해보면 한결이는 그 일 하나하나가 기억나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최한결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좀 나쁜 감정이 남겠죠. 근데 한성이는 이 일화까지 다 생각이 나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좀 작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돌이켜서 봤을 때 더 별론 건 최한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는 그 한결이는 그냥 뭐랄까 속내가 고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면박을 주는 게 얘가 진짜 일에 미쳐서 면박을 주는 거잖아요. 진짜로 은찬이가 실수를 한 줄 알고 커피를 20박스를 시킨 줄 알고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화가 나지만 그래 내가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못한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건데. 근데 이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건데 마음 아파. 그 근데 정도로 혼날 게 아닌다. 한성이는 심보가 고약해요. 음. 이 속내가 시꺼매. 그건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 여자친구 어떻게 한번 질투심 유발해보려고 얘 데려가서 이용한 거잖아요. 맞아요. 샵까지 데려다가고. 한결이는 커피랑 잘해보려고 이용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유주랑 잘해보려고 이용한 거예요. 그게 저는 그 심보가 고약해요. 그래서 이거 못 봐줘요. 아까 자기가 더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한성 골랐는데 저나
썸머님이나 한성이가 더 우우 붐따다. 붐다. 이거는 못 오늘 참지. 뭐 앞뒤가 안 맞는 방송? 그때 마음이 달라지는. 그쵸 그쵸. 캐릭터 밸런스를 잘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입체적이에요. 한 명을 고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그러나 우리의 은찬이는 한 명을 골라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장면으로 가보면 사실 둘이 서로 마음을 알아보기 시작한 타이밍이 있어요. 한결이가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은찬이를 안아보겠다고 한 이유부터인데요. 이때 은찬이의 마음을 알려주는 자막이 나옵니다. 당신은 나를 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여자라고 말하고 싶어졌으니까요. 서로를 좋아함을 알았지만 각자 남자와의 사랑이라는 장벽, 거짓말을 이씨짓고 해야 된다는 장벽 때문에 여러 차례 서로를 애써 거부하는 입덕 부정기를 겪고 난 후 둘은 결국 의형제를 맺기로 합니다. 너 게이지? 근데 난 아니란 말이야. 그니까 자꾸 나 유혹하지 마. 그렇게 동생으로라도 나는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형으로라도 나는 이 녀석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 손가락 멀쩡하신가요? 이렇게 말리지는 않으셨나요? 놀래라. 저는 이 방금 읽어주신 대사가 자막으로 드라마에서 검은 화면에 흰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육성으로도 해주잖아요. 네,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이 이게 맞다 아차차 20년 전 작품이지 예, 확 느낌이 오는 장면들이었는데 이렇게 커피 프린스는 이렇게 오글거리면서도 사랑의 감정을 정의해주는 대사들이 계속 인소 대사 마냥 맞아요. 뿜뿜 나와요. 그래서 커프가 말아주는 사랑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장면이나 혹시 대사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부동에 1위 장면이 있긴 한데 그 장면을 다음 주 방송을 위해 아. 남겨놓겠어요. 그래도 말씀만 해주세요. 그 가장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벽에 벽에 탁 밀친 다음에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여기 있잖아요. 네가 외계인. 남자든 외계인이든 이제 그런 거 상관 안 해. 여기가 볼 때 약간 좀 도파민 터져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다른 장면 대사 마음에 드는 거는 그 자기가 여자인 거를 밝힘을 당하고 이제 은찬이가 한결이한테 하는 말 중에 뭐 이제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 아는데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가게에서 나가라면 나갈게요 해놓고 보기 싫으면 그래도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 여기가 진짜 솔직하다. 그쵸. 너무 그리고 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기 싫으면 나갈게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기 싫으면 그래도 보면 안 돼요? 되냐는 말이 진짜 얘가 한결이를 향한 마음이 정말 크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당돌해요. 당돌해. 아주 발칙해 아주. 아주 선수야. 이거 아닌 척하면서. 근데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커프의 대사 중에 짝사랑을 정의하는 그런 감정을 정의하는 대사가 굉장히 맛돌이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원래 한결이도 유주를 짝사랑하기도 하고 그럴 때 대사들 막 습관같이 계속 만나게 된다 이런 대사들도 공감이 너무 많이 됐고 막 그 한결이가 유주를 좋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좋아하는 100만 가지 이유가 어딨어. 그냥 좋아하는 거지.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거지. 이 대사를 들으면서 와 짝사랑의 시그니처 같은 대사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사람의 곁에 있고 싶은 거 이걸 사랑이라고 커프가 말해주고 싶구나를 저는 계속 보는 내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 근데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연출도 좋고 뭔가 훅 오는 느낌이었어요. 이 장면? 네. 그 검은 화면에 의형제 맺는 장면. 이 의형제가 딱 그냥 일단 지금 옆에라도 있고 싶으니까 의형제를 맺는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확인한 거잖아요, 서로. 그쵸. 사귀거나 어떤 관계의 발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너가 좋고 너도 내가 좋고를 서로 확인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그래도 한 단계 발전했다 관계가. 한결이는 아직 말을 하지 않지 않았어요 이때는? 근데 은찬이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치만 뭔가 확답은 안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결이가 그냥 자기 마음
하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형제를 맺는 의미가. 네. 그러니까 우리 이만큼 더 친해진 형 동생 하자가 아니라 난 너 내 감정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자 우리. 왜냐면 의형제는 연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선을 그은 느낌이다. 이게 마지막 그게 리밋이다. 얘한테 선을 그은 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가 선을 그어버린 거죠. 너는 얘는 그냥 동생이야. 약간 이렇게. 저는 근데 의형제의 의미가 분명히 이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한결이도 은찬이를 보고 싶으니까 그쵸. 계속 옆에 있고 싶으니까 괜히 핑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하림이랑만 하던 형 그 장면에서 막 형 동생 계속 부르는 맞아요. 이 장면에서 이거는 의형제를 선을 긋는 뭐 게 하는 아니라 짓이야, 진짜 얘네가 저 연병이에요, 연병. 의형제라는 이름 안에 지금 유사연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그 생각이 계속 들어서 아 얘네 뭐하냐 빨리 솔직하게 만나야지라는 생각이 좀 전 거부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렇게 상반부 장면이 좀 답답하게 끝나는데요. 대신 후반부에는 아주 이빨이 썩을 정도로 달달한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그건 다음 주에 차차 이야기해보도록 칫솔 하고 준비하세요. 저희는 늘 하던 대로 극강의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이게 2007년 작품답게 그 시절 인소 바이브가 아주 낙낙한 작품인데요. 그래서인지 만화 같은 기상천외한 장면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베스트를 한번 뽑아볼까요? 저희가 이제 드라마 상반부만 오늘 리뷰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위주로 제가 한번 후보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제 기준 충격적이었던 장면들을 모아봤으니까요. 다 좋습니다. 듣고 추가 후보가 있으시면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준 한결한테 숟가락 주더니 자기가 주먹으로 다 먹는 은찬이. 주걱으로 먹는 거죠? 네, 주걱으로 너도 먹어 이렇게 주워놓고 한결이 한 입도 못 먹었는데 혼자 다 먹는 은찬이. 네. 두 번째, 한유주가 최한결한테 일주일 전에 생일 선물 주면서 그 생일 선물이라고 주는 게 악어 이빨 두르는 그 게임인 거.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내내 즐겁게 생각하라고 그런 멘트까지 덧붙여요. 세 번째, 굉장히 더러운 우리의 홍 사장님인데요. 물수건으로 발 닦고 이빨까지 닦고 껌 창문에 붙여뒀다 떼먹고 이 외에 굉장히 더러운 장면들이 많은데 그걸 다 종합한 홍 사장님. 4번, 가뿐 이성균의 뮤직비디오 장면이 저희가 등장을 하죠. 유주에게 전화로 노래를 불러주는 최한성. 그리고 5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제 어른들의 연애가 이런 것일까 싶어지는 최한성의 배 위에서 이제 유주가 손가락으로 인형놀이, 그쵸, 손가락 인형놀이. 인형놀이 증여라고 해둘게요. 인형놀이 하는 유주.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뿐 대결을 하자고 은찬이에게 들이받는 인여비. 근데 갑자기 여름이었다 그 자체가 돼서 다 같이 농구하고 비 맞으면서 행복하게 끝나죠. 땀에 그쵸. 젖으면서 끝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들 화나는 일이 있으면 갑자기 털썩 들어 눕더라고요. 만화 그 자체. 정말 주저앉아 OTL이에요. 그 의자에 가만히 잘 앉아 있다가 뒤에 침대에 갑자기 뻗어버리는 그런 털썩 장면들 이렇게 제가 모아봤는데 혹시 기상천외한 장면 또 있었을까요? 전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1화였나? 그 사과하라고 선보는데 은찬이가 뒤에 창문에서 그 사과해 그 플래카드 같은 거 맞아요, 들고 맞아요. 창문 밖에서 막 이렇게 두드리는 장면. 와, 러브 액츄얼리가 먼저일까 이게 먼저일까 약간 의심하게 되는. 그 시절 만화 감성. 정말 그쵸. 1화부터 아 이거 20년 전 드라마다 이렇게 뭔가 땅땅땅 해버리고 들어간 느낌이에요. 저는 애초에 그 연인 대행 그 이- 자체가 근데 그거를 키스 퍼포먼스로 보여준다는 게 퍼포먼스인가요 그거? 네. 근데 누가 봐도 안 했는데 막 몸 어깨만 흔들고 있어 막. 아니, 나중에 되면은 그 많은 여성들을 그렇게 물리쳤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같이 서 있기만 해도 갑자기 여자가 막 들어오다가 화내요. 가방을 떨어뜨리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와우. 와우. 거기서부터 저는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아요. 뇌를 끼고 보면 안 되는구나. 4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자. 그러니까 맡기자. 역시 선업티는 띵작이었다니까요. 나름 24년 기준이었던 것이에요. 그건 24년 나왔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한 20년 뒤에 보면은 그러면 뭐 하나면 충격적이겠죠? 그대는 선물, 그대는 선물. 아 싫어. 그러면 이제 골라보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너무 여기 나온 것 어려운데요? 중에는 진짜 껌 떼먹는 거 진짜. 근데 옛날에 부모님 시절에는 껌을 귀에서 벽에 진짜? 붙였다가 떼먹었다고 아, 정말요? 들었어요. 왜 네. 먹어 그럴 거면. 아까우니까. 단물 빠질 때까지 계속 씹어야 되니까. 그럼 그냥 씹으면 되잖아 입 안에서. 그리고 붙여놓는 거죠. 아까우니까 다음에 킵. 그러니까 아. 지금 다 먹. 그러니까 지금은 턱 아프니까. 그쵸. 맞아요. 그리고 더 이제 이 맛을 다음에도 또 즐기려고 조금만 씹고 붙여놓고 다음에도 씹고. 제가 이 껌 떼먹는 장면을 2번 봤는데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 귀에 목 붙여놨다가 먹는 애가 있어요. 그때도 굉장히 디스커스팅 했는데 카페 맞아. 창문은 진짜 오바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러운 거 잘 보는데 완전 방금 토악질을 하시는 표정이었는데 부딪혔어요. 네네. 타이밍이 절묘했네요. 원래 잘 보는데 그 물수건은 제가 잊고 있던 더러움이었어요. 그 이때 식당 가면은 그거 너무 이렇게 쓰지 말아라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들었었는데 그걸 이제 발부터 이빨 닦는 장면까지 연기하시는 걸 보고 프로 배우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토악질이 나왔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이제 저는 가쁜 이성균 씨의 뮤직비디오, 최한성의 뮤직비디오,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 그리고 유주의 반응이 더 레전드예요. 나 지금 너무 슬프다. 오늘을 기억하게 기억하면- 될까봐. 레전드. 그 시절 감성 낙낙 기상천외로는 저는 이게 탑 오브 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가락 인형놀이도 충격적이긴 했는데 그건 충격이 너무 커서 지웠어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이성균 씨 저는 이 장면 뮤직비디오.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요? 대충 봐서 그래요. 아니 그런가? 아니면 여기가 진짜 충격적이라서 지웠나 본데요? 그러니까요. 잊으셨나 본데요? 어떻게 아는데요? 통화하다가 네. 들어봐 이러더니 갑자기 노래 불러줘요. 이성균 씨가 그 최정한 씨한테 노래를 진짜 한 완곡을 해요. 그 3분이 그냥 이성균 씨 노래로 나와요. 그거 드라마 말고 장면이. 손가락. 손가락 장면. 둘이 침대 위에서 그러는 거죠. 뭐 손가락에 그 스타킹 끼고? 끼우고 구두 신고. 여기에 이게 막 인형놀이 구두 사람 신고. 얼굴 그려준 다음에 막 콧구멍 찌르고 막 이래요. 막, 여긴 더럽다. 여긴 어디지? 막 이러면서. 저 이걸로 할래요. 최악이에요. 왜요? 진짜. 왜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무대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맞긴 해요. 그러니까 달달한 씬을 위해서? 그냥 싫어요. 다르게 달달할 수 있지 다르게 않나. 달달할 수 있잖아요. 응.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것도 달달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둘에겐 손가락에- 달달하겠죠. 내가 이것까지 봐야 돼? 이런 느낌. 배알이 좀 꿀리셨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없지 않아. 내가 이것까지? 그러니까 둘이 잘 노네. 2024년 현재 드라마에 이런 장면을 넣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작가 인스타 털릴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왜요? 나름 파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파격적이니까요. 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런 걸로 해요. 유교거리신 걸로 하고 전 이 드라마 보는 내내 생각보다 개방적이어서 맞아, 놀랐어요. 솔직했던 것 네, 같아요. 참. 엄청 언급도 많이 하고 엄청 개방적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보면서 계속했습니다. 그럼 각자 이제 베스트를 꼽아봤으니까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유재 인간 탑 오브 탑을 골라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까 앞서서 말했지만 네 인물 다 유재 모먼트가 미쳤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죄다 어쩜 이렇게 유재는
근데 이게 나쁜 유죄. 나쁜 유죄 그쵸? 진짜. 여지, 미련, 죄. 내 애인이었다? 그러면 씨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각 인물별 유죄 포인트를 같이 짚고 1등을 가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 유죄인간 대명사는 아무래도 한유주인 것 같아서요. 한유주를 가장 먼저 들고 왔는데요. 유주는 사실 유죄를 하는 인간들이 좀 많아요. 한결이한테도 유죄, 그리고 DK한테도 계속 유죄 모먼트를 날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결이와의 베스트는 이제 새벽에 벽화 그려주러 가고 전화해서 자장가 불러주고 화 불어준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잡고 막 걷고 자기는 사촌 형이랑 사귀면서 이런 모먼트가 있고요. 이제 최한성 이 친구는 은찬이에게 끼리를 부리죠. 은찬이에게 막 언제든 전화해 집 앞까지 바래다 줄게. 집 데려다 주면서 막 이러고 쓰이자 핑계로 보고 싶다고 전화해놓고 사실은 내가 너 보고 싶은 것 같다. 나 이런 대사 치고 이쁘다고 멋지다고 너랑 있으면 자꾸 웃음이 난다고 아주 말로 플로팅을 그리고 키가 뽀뽀를 그냥 입술을 채간다. 이런 모먼트가 있고요. 은찬이가 근데 또 입술을 채가는 걸로는 유죄 모먼트가 미쳤어요. 한결이한테 아직 자기가 여자라고 고백도 안 했으면서 제가 힘나게 해드릴까요? 하면서 뽀뽀를 들이박아버리고 해버려요. 입술 박치기를 해버리고 내가 여자면 어때요? 내가 여자면 여자 사귀면 어때요? 아주 막 무대뽀로 들이밉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결이는 한유주 한정 착한 남자가 돼. 한유주가 부르면 달려가고 아프면 게살죽 해주고 그리고 막 무릎에 눕고 아니 난 여기 누울 건데 하면서 무릎에 눕고 틈만 나면 섭섭한데요? 나한테 좀 더 잘해주면 안 돼? 이렇게 시전을 하죠. 한유주의 갱얼즈예요. 갱얼즈. 그렇죠. 이 4명 중에 유죄 탑 오브 탑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힘들다. 최한성. 왜요? 너무 공수표를 많이 날리는데 이게 완전 공수표는 아니고 자기도 마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있으니까 은찬이가 자기한테 더 매달리는 걸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왜냐면 예를 들어 한결이 같은 경우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계속 하는 거고 은찬이도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건데 얘는 내가 좋음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들이라기보다는 은찬이의 마음을 깨워오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서 좀 별로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보면서 사실 은찬이랑 한결이는 뭔가 귀여운 면도 있었는데 유주랑 한성이는 둘 다 어장치는 거 좀 있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둘 다 얘가 나한테 마음을 100% 준다고 해서 받아줄 것도 아니면서 계속 안달복달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유주를 고르겠습니다. 기간이 이 친구는 9년 동안 한결이를 가지고 놀았고 뭐 DK와의 관계도 그랬고 사실 한성이도 비슷한 사람이긴 하지만 한성이한테 엄청난 짓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신뢰를 쌓을 수는 없겠다. 용서되는 미모이긴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유주가 가장 유죄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성이랑 솔직히 비등비등해요. 둘 다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유주는 알고 있었어요. 한결이가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찾아와 줄 때마다 기분 나빠? 손잡고 걸을래? 손을 먼저 자기가 먼저 잡자 그러고 노래 왜 불러줘? 여기 노래 불러주는 게 그거예요. 알면서도 근데 또 한결이가 나한테 나 이렇게 뭐 흔들리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선을 넘으려 하면은 또 선 그어버리고 너는 그러니까요. 그냥 동생이야 이렇게 막 해버리고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 맞아 똑같아. 얼굴이 똑같고 싶은데 아쉽다. 한성이는 잘 치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한 거예요. 내가 은찬이한테 좀 관심 있으려 하니까 행동을 한 거죠. 은찬이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이용하려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유주는 한결이가 마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게 짜증이 나요. 진짜 악질이네요.
근데 얼굴이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쁘세요, 이- 진짜. 이분이랑 그 삼순? 맞아요. 내 이름은 삼순? 김삼순. 김삼순 거기에 나온 려원 맞나? 려원 배우님이 탑 오브 탑 전 여친. 맞아요. 으로 유튜브에 꼽히잖아요. 많이 나와요. 완전 공감해요. 최정한 배우님 이때 미모가 와, 내가 최한성이면 떠날 수 있었을까? 저는 못 떠나요. 그래서 못 떠나잖아요. 네, 저 발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결혼해야 돼요. 이거 음. 꽉 잡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름적이다, 여름스럽다, 여름답다, 여름하다는 풋풋하지만 달콤하고 오글거리면서도 울림을 주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을 미화해줄 때 사용하는 말로써 주로 커피 프린스 1호점 같은 작품을 보고 나서 드는 감상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주에는 이번 더운 여름의 기억을 달콤하게 만들어줄 작품 커피 프린스 1호점의 후반부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취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